전국에 계신 태건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로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현장에는 관통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성실한 땀을 흘리는 멋진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현장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강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군요. 여러분들 이 한국사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일단은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성실하게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만점을 삼으셔야 돼요. 최근 5년간 역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25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운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떨어뜨리려고 내는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도 답은 고를 수 있다. 나머지 4개 보기가 조금 교과서에 없는 게 나와서 그렇지 답은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듣고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서 복습해 주시면 분명히 만점 받을 수 있는 게 국사니까 뭐 다른 과목도 우리가 잘 봐야겠지만 혹여나 범위가 없는 과목이 있어서 한두 개 틀릴 거에 대비해서 만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만점을 목표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4페이지 보면 이제 교재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단권화라고 그래서 제가 막 필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받아 적고 싶으신 분들은 받아 적어가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손으로 익히는 게 되니까. 근데 나는 일단 국사 초심자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에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기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이 앞에 필기 노트 형태로 핵심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기면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복습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복습하실 때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소설처럼 줄줄줄줄 읽으시라고 본문을 따로 마련해 놨고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사진과 지도가 쭉 실려 있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사진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지도를 실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그냥 뭐 빗살무늬 토기 뭐 아니면은 뭐 중원 고구려비 이거를 강제로 외운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현장에 가보지 못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보면서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 될 건 앞에 있는 필기 파트 그리고 소설처럼 읽어야 될 파트는 본문 파트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뒤에 보면은 이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를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통사 시험이 나오는지 그 유형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방금 선생님한테 내용을 배웠는데 과연 이것이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보는 문제 푸는 스킬까지 우리가 늘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저는 여러 그 방송이나 강연을 통해서 저를 만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 방송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많아야 2번 정도 하는데 다만 워낙 화제가 되고 사랑을 받고 재방을 한 500번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연예인 방송인이 아니고 제 본분은 선생이거든요. 365일 24시간 계속 연구, 집필, 강의에 몰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분 방송하시느라고 우리 연구에 소홀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송에서 저를 만났을 땐 강연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의식을 담는 행위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을 만난 건 강의가 됩니다. 머리에 지식을 담는 그런 값진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만난 거지 뭐 뜨거운 감동과 뭐 현실을 헤쳐나갈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니 선생님 뭐 무한도전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막 이렇게 하시더니 여기서는 좀 딱딱하시고 엄격하신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좀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사시대 지금으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사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선사라는 게 뭐냐면 역사 시대보다 하나 앞선 시대 그래서 이것을 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역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 시대라는 건 뭐예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으로부터 그 붓이 들어온 게 철기 시대거든요.
그래서 철기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부터가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의 선사 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구신청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구신청에 그리고 철기를 슬슬 쓰기 시작했던 시대, 이걸 통틀어서 선사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 구성을 보면 선사 시대는 한 70만 년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문자를 쓰기 시작했던 시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 2000여 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 근데 시험 범위는 사실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왜? 이거는 낼 게 없어요. 나와봐야 유적하고 유물일 거고, 실제 원문 사료랄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건 기록 이후에 가능하죠. 그래서 훨씬 더 여기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한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시험은요, 여기는 선사시대가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관통사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 땅에서 치러지는 모든 한국사 관련 시험 중에 가장 선사시대가 많이 나오는 시험이 우리 관통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많게는 3문제 정도가, 25문제 중에 3문제 정도가 여기는 선사시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사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올 것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저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선사의 의미를 받고요. 자, 본격적으로 요거 이제 상식이고 우리가 머리에 담아둬야 될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 시대의 시작, 처음이 이제 구석기 시대가 됩니다. 구석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 한반도는 구석기 시대였는데,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현생 우리의 조상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우리의 조상은 아니고 어찌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원숭이 비슷하게 생긴, 조금 봐도 조금 IQ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구석기인들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돌을 가지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기 시대인데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돌이 있으면 다른 돌을 가지고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 돌을 때리면 그 돌이 막 깨지겠죠. 그 깨진 파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볼까요? 격지. 다시 한번, 격지. 그걸 파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파편을 보고 요건 삐죽하게 생겼네,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랄지, 이건 뭉툭한 게 짐승 사냥하기 좋겠는 걸 사냥도구로 쓴다랄지, 격지를 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 당시 구석기인들이에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떼어낸 것처럼 깨진 격지를 사용했던 시대, 그래서 뗀석기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일단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자, 무엇을 입었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집에서 살았으며 사회상은 어떠했고 유물유적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사람들 생긴 게 조금 좀 부족하죠. 지금 지능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직조의 기술은 알지 못했습니다. 짐승 가죽을 건친다거나,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빙하기,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짐승 가죽을 걸친다랄지 이러고 살았어요. 자, 그리고 먹는 거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짐승을 사냥한다든지 아니면 채집행위가 뭐냐면 과일 따먹고 이런 거예요. 뿌리 캐먹고 이런 거. 그리고 물고기 사냥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어떤 식의 해결이 됩니다. 자,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 이 사람들은 집을 짓거나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냥감이 떨어지면,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하고 사냥감이 많은 곳을 찾아서 끊임없는 이동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고 추운 겨울에는 굴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유적지를 공부하겠지만 굴자 들어가면 구석기예요. 상원 거무모루 동굴이랄지 고수동굴이랄지 굴 안에서 유물유적이 발견됐다, 구석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조금 따뜻해지죠. 그러면 어느 주변, 여러분들이 구석기이면 어디에다 집을 짓겠어요? 뭐가 가까운 곳? 그렇죠, 강가죠. 지금 다 물병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강가에다 집을 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막집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회는 이동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리 생활을 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사실 두뇌를 이용한 기술 개발, 도구의 인간이라 강한 존재지, 만약에 그냥 빨가벗고 한판 붙으면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원숭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사냥 나갔다가 거꾸로 들개들의 밥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무리지어 다녔던 것이 구석기가 되고, 중요한 거는 무리지어 다니다 보니까 아직 국가도 없고 조직도 없다 보니까 계급은 없는 평등한 세상이었다. 평등사회예요. 근데 상식으로 알아두실 건 지배자가 없는 거지 지도자는 있었죠. 사자의 무리도 호랑이 무리도 계급사회라고는 하진 않지만 리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는 있었구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적으로 가는데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유적지만 알면 되잖아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따라 하시죠. 연천전곡리. 요거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진에도 나오지만 요게 뭐냐면 이제 주먹도끼라는 것입니다. 이 주먹도끼는 보통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깨서 그 용도에 맞게 썼다고 그랬죠. 근데 요거는 이거 하나 가지고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맥가이버 칼 같은 모바일 폰 같은 거죠. 모바일 폰은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또 뭐 사진도 찍고 다양하잖아요. 뭐 교통도 찾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의 기술력이 집약된 사냥도 하고 껍질도 벗기고 나뭇가지를 손질하는 데도 쓰는 굉장히 발달한 석기였어요. 근데 이것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프랑스의 생아슐 지방에서 많이 출토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불러요. 그리고 프랑스 유럽 지역, 고기하고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에서만 나오고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먹도끼가 출토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동아시아 지역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찌개라는 사냥 도구가 나오는데 생긴 모양이 조금 그렇죠. 별 가공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은근히 유럽 사람들은 그 문화적 우월감을 가진 거지. 봐봐. 일단 너희 아시아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게 더 뛰어났던 거지. 약간 이런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1970년대 우리나라 한탄강 지역에서 그 그렉보엔이라고 그 주한미군이 여자친구 보미 씨하고 같이 이제 데이트 나갔다가 여자친구가 돌을 하나 주셨어요. 뭐 이거 갖고 뭐 라면 끓여 먹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돌 괴려고 그래서 주었는데 그렉보엔이 딱 보더니 그런 거야. 야, 이거 구석기 시대 유적인데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미군의 전공이 고고학이었어요. 그 학비 벌려고 알바하려고 주한민국 온 거거든. 그래갖고 전 세계가 뒤집힌 거죠. 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된 게 대한민국이고 그 지역이 어디다? 여기는 연천 전곡리가 된 거고 완전 아시안의 그 자존심을 살려버린 전 세계 논문과 교과서를 다 다시 쓰게 한 위대한 발견이 바로 그 두 연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두 분 결혼하셨어요. 행복하게 잘 사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따라해 볼게요. 공주석장리.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공주석장리 같은 경우는 12개 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년 전에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만 년쯤 지나고 또 사람들이 그 위에 살다가 또 죽었어요. 다 화석이 돼서 층층이 쌓인 게 12지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구석기 박물관 형태, 자연 박물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공주석장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있어요.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있는데 이거 이제 굴자 들어가니까 구석기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청소년뼈가 발굴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70년대 김흥수 씨라는 분이 광산을 하시는 분인데 우연히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거의 뭐 그대로 그냥 그 보존이 돼 있는 어린아이의 뼈를 발굴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셨죠. 이거를 내가 만약에 세상에 알리면 여기 이제 뭐 발굴 지역이 돼가지고 채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또 덮으면 이 귀중한 또 고고학 유적이 유적이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웅조 교수한테 알린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나오면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의 유골로 나와요. 어린아이의 유골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일찍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뭐 꽃가루도 막 뿌려놓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울면서 뿌렸겠죠, 꽃가루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이름은 모르지만 발견한 분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흥수아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흥수아이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흥수아이 나오면 그 시험 포인트는 뭐죠? 그 시대를 묻는 거예요. 어느 시대 유적인가, 어느 시대의 유골인가를 묻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석기 시대라는 거. 자, 그럼 흥수아이 이름이 있으니까 성이 없죠. 우리 성 붙여줘야죠. 따라해보죠. 구흥수. 구석기 시대 흥수아이. 이것만 알면 문제 다 풀립니다. 그 외에 고수동굴이랄지 상원 거무모르 동굴이랄지 이런 굴자 나오면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물까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석기 시대 유물은요, 사냥도구하고 그리고 조리도구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들었을 때 바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 주먹 도끼. 무슨 도구 같아요? 사냥 도구지 뭐 도끼로 막 조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순배찌르개. 사냥 도구죠. 순배찌르개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돌을 나무에 꽂아서 창처럼 쓰는 거예요. 사냥 도구. 팔매돌. 뭐예요? 빡! 사냥 도구죠. 그죠? 맘모스 잡는 데 썼을 거예요. 글개. 밀개. 뭐 같아요? 조리도구죠. 맘모스를 긁어요. 맘모스가 이러고 죽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사냥과 조리는 구분이 돼요. 글개, 밀개가 조리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다음 시대인 신석기 시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도래 시대가 왔습니다. 세월이 몇 년이 지났냐? 70만 년이 흘렀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좀 똑똑해진 거죠. 생긴 모양을 좀 그려보면 약간 오늘날 우리처럼 좀 생겼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바로 신석기 시대인들이에요. 실제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직계 조상이 신석기 시대인들이다.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는요, 빙하기였기 때문에 바다가 얼어서 해수면이 낮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까지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석기 시대인들은 뭐 우리 조상인지 일본 조상인지 말할 수가 없지. 근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간빙기가 도래하면서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오늘날의 그런 서해바다, 동해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은 섬으로 고립이 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딱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딱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를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돌을 깨서 쓴 게 아니라 갈아서 썼거든요. 따라해보죠. 간석기. 요것이 신석기 시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직조의 기술을 알았어요. 실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해볼까요? 가락바퀴. 가락바퀴가 됩니다. 자, 가락바퀴는 뭐냐? 그 식물 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막 껍질을 찍 하고 벗겨요. 그럼 이게 실처럼 되거든요. 그 막 껍질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감는 거죠. 그래서 실타래처럼 감아놨다가 필요할 때 실처럼 썼던 요게 가락바퀴,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리고 짐승의 뼈로 만든 바늘, 요 뼈 바늘을 가지고 옷도 해 입고 그물도 해서 물고기 잡이를 했던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 포인트인데요. 따라해보죠. 농경 시작. 처음으로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벼농사가 아니고 이게 밭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에서 밭표시. 밭농사인데요. 조랄지, 필랄지, 수수에 불과했지만 처음으로 경작을 했고 짐승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짐작해 보면 그래요. 따뜻해졌잖아요. 그죠? 꽃 피고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열매 따갖고 막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푸! 하고 씨를 뱉었는데 그 전엔 얼음바닥이니까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싹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뭐야? 씨를 심으니까 싹이 자라네. 심어볼까? 심다 보니까 하나의 농장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농경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사냥 채집 어로가 없어졌을까요? 이거 지금도 하죠. 지금도 있어. 비중은 줄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존재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집은요. 움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 움집을 어디에 짓냐면 강가나 해안가에 짓고 살았는데 여기는 움집의 경우는 뭐 여러 군데, 뭐 서울 암사동이랄지 뭐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 지역에 사시고 있으니까 수도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많죠. 강화도에 가도 선사시대 복원해놨고 뭐 서울 암사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휘었어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반지하로 파놨습니다. 반지하로 판 이유는 남성분들 군대 가서 이제 혹한기 훈련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혹한기 훈련할 때 무조건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판초우이라는 거 지금도 있나요? 그렇게 깔고 거기서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자거든요. 반지하로 팔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추위를 막을 수 있잖아요. 반지하가 포인트고 그리고 가운데는 불을 뗍니다. 화덕이 있어요. 그래서 불을 떼면 여기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빗살무늬 톡이 박아가지고 조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름철에는 이거를 불을 피우면 모기향이 돼서 해충을 내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원기둥 형태의 바닥이 나오는데 가운데 불 뗀 자리 있는 것이 바로 여기는 신석기 시대 움집이다. 반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출에선 뭐가 나왔냐면 문이 남쪽으로 나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그 겨울철에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그래서 뒤에 이제 산이 있으면 그거 막아주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는 배산임수 지역에 살거든요. 남쪽으로 문을 낸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집 사고 파는데 남향집이 비싸잖아요. 남향의 시작은 신석기였다. 뭐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 살았다는 건 뭐냐면 어로 활동이 구석기 시대보다 훨씬 더 활발했음을 알려주는데요.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력이 좋았냐면 통나무를 깎아서 엮어서 배를 만들었거든요. 카약 같은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갑니다. 대단하죠. 고래도 사냥해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화산이 폭발하고 그 부산물이죠. 흑요석이란 돌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남해안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신석기 시대에 가서 가져온 거죠. 배를 타고 가서.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해안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조개잡이도 많이 한 건데 오늘날 남아있는 그 조개가요. 거의 크기가 사람 얼굴만 하고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원시 신앙 가면놀이까지 했던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면요. 이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날씨에 민감해진 거예요. 이 구석기 시대는 굴 속에 살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고 살았는데 안 돼. 비 내리면 우리 농작물 다 떠내려가잖아. 야, 안 된다고. 이렇게 가물면 우리 막 목축하는데 동물들 줄 물도 없어지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원시신앙이라는 게 생겨요. 원시신앙.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맞춰볼래요? 짐승을 막 숭배해. 식물이나 짐승을 조상처럼 숭배해. 무슨 미즘? 토테미즘 들어봤죠? 아니면 모든 사물에 혹시 일본 분 계십니까? 일본 분이 안 계시나요? 전에 기출 문제 할 때는 일본 분, 중국 분 많이 계셨거든요. 중국 분 계신가요? 없네. 기출 문제 할 때 많았어요. 완전 그런 위아더 월드였는데 그 일본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트,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서 분필의 신, 교탁의 신, 칠판의 신,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이게 애니미즘이에요. 이게 신석기 시대 때 생기고 막 무당, 막 영혼을 불러오는 영매자 무당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토템, 애니, 샤먼 이것이 생긴 게 바로 신석기 시대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구석기 시대와 가장 달라진 점이 뭐냐면 구석기는 이동 생활을 했다면 이분들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정착 생활을 했을까요? 보세요. 내가 어렵게 지은 지금 여기는 농장이 조피수수 농장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그 옆에는 뭘 키워요? 멧돼지도 키우고
꼬꼬댁 꽂고 닭도 키우고 여기 보면 막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가 좀 크죠. 뭐 강아지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버리고 어딜 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웅집도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추위를 피해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의 개념이 처음 생겨난 게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시족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석기 시대는요, 가족의 개념이 없었어요. 자, 동굴 속에서 집단으로 수백 명이 잠을 잡니다. 남편의 개념이 있을까요?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남편이 누군지를 몰라요. 뭐 짐작은 하겠죠. 그때 자고 간 그놈. 하지만 뭐 꼼꼼하니까 기억도 안. 이 불은 있었어요. 뭐 불빛 속에 그 사람, 뭐 이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면 이게 뭐 그냥 일단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알겠는데 아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남자들을 보면 이게 구석기 시대 남자예요. 왜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들 중에 분명히 내 자식이 있을 텐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눈썹이 진한데 얘가 이제 눈썹이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남자는 제가 내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괜히 물고기라도 한 마리 더 잡아다 주고 막 그랬다고.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면서. 근데 점점 커가면서 내 친구 닮아가는 거죠. 그때 막 토하고 막 이런. 이게 이제 구석기였다고요. 근데 신석기 시대는 집이 생기다 보니까 남자가 집을 만들고 여자를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빗살무늬 톡에 따뜻한 차 한 잔 대화 나누실까요? 여자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사랑을 하게 되고 여자 또 무릎에 뭐 또 하나 안게 되죠. 베이비가 탄생하고. 그럼 베이비는 생각하겠죠. 저 앞에 앉아있는 저 남자,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저 남자, my father. 나를 안고 있는 이 따뜻한 체온의 이 여자, my mother. 우리는 family.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가족의 개념이 생겨요. 그럼 이 아이가 자랐네? 그럼 집을 어디다 짓겠어? 바로 뒤에다 지어요. 그 손자는 또 여기다 지어요. 하나에 뭐가 생겨요? 가족이 시족이 되고 이게 나가서 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족은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패밀리죠. 그죠? 그럼 자기들끼리 결혼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조개운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유물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 기출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건 제가 암기법을 만들었거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 개그맨 중에 신봉선 아시죠? 신봉선. 따라해볼까요? 신봉선. 자, 여기는 신봉선, 신석기입니다. 자, 신봉선이는 원래 그 실제 고향이 부산인 거 아시죠? 부산 동삼동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개그맨 하려고 무작정 서울로 온 거예요. 실제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암사동에 살고 있는데 그 뭐 무명 시절 좀 힘들겠습니까? 뭐 하루하루가 그냥 눈물의 연속이죠. 봉선아, 우리 저 양양으로 온천 갈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보죠. 신석기입니다. 신봉선이는 부산 동삼동 살다가 서울 암사동으로 이사 왔어요. 너무 힘들죠. 양양으로 온천 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봉산 지탐리랄지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아니면 양양 오산리, 온천 궁산리 이런 지역이 나오면 모두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되는 지역입니다. 자, 오산리, 궁산리, 지탄리 몰라도 돼요. 그냥 봉산, 양양, 온천만 기억해도 문제 다 풀립니다. 주관식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기출에서 나온 거 좀 적어드리면 이건 좀 특별한 건데 평양 있죠. 북한에 있는 평양. 평양에 보면 남경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평양 남경 유적을 보면 여기서 탄화된 좁쌀이 나옵니다.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조피수수 등 농사를 지었구나. 그게 만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탄화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나올 수 있는 유적이 이게 전부예요. 자, 이젠 유물을 봐야 되는데요. 신석기 시대부터는 무조건 시험 포인트가 뭐냐면 토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구석기 시대는 토기를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들었을까요? 못 만든 걸까요?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만들 줄 알았어도 만들 이유가 없죠. 강한 불에서, 그러니까 이 노천에서 강한 불에 구우면 토기가 되고요. 쉽게 깨집니다. 가마에 넣고 강한 불로 더욱더 강한 온도로 구우면 도자기가 돼요. 이 온도 차이입니다. 토기와 도기가. 근데 이 구석기 시대는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쉬 부서지는 토기에다가 뭐 맘모스 넓적다리를 담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맘모스 넓적다리를 나무 덩굴에 묶어서 이루고 다녔겠지. 근데 이때는 정착을 하는데 더더군다나 농사를 지어서 곡물이 나오는데 그걸 보관하거나 조리할 그 무엇인가 쿠킹 도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토기가 생긴 거예요. 토기는 신석기 시대부터입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토기는 뭐가 있느냐? 원래 아무것도 없는 무늬를 민무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가 대표적인데 아니 신석기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민무늬 토기가 나온 거예요. 야, 너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니? 그래서 이름이 이른 민무늬 토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덧무늬 토기라는 게 나와요. 덧무늬 토기. 그리고 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영광의 토기. 사실 시험은 이게 나오죠. 무슨 살무늬?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 이거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 시대라는 거. 요거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도요. 이젠 뗀석기가 아니고 간석기죠. 혹시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실래요? 이때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자갈도 드러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하려면 괭이, 호비 이런 걸로 이렇게 밭을 한번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걸 돌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갈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간석기들이 있습니다. 땅을 주로 파는 간석기들이 있었다. 이런 거 좀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진은 안 나와요 시험에.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막 이렇게 외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보고 느끼면서 하죠. 이게 신석기 시대 농기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이 흘러 청동기로 왔습니다. 자, 청동기. 우리가 청동기를 쓰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3,500년 전쯤부터 해서 쭉 청동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들어오냐면 중국이 아니라 북방 계열로부터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그 북쪽에 스키타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쓰던 청동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다. 북방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무엇을 입었는지 시험에 안 나오고요. 무엇을 먹었는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따라해보자. 벼농사 시작.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 벼농사의 시작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밥들 드시고 오셨을 텐데 이 벼라는 거는요. 그 단위당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벼예요. 그 열매가 바로 쌀 아닙니까? 근데 요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밥 한 그릇 나오는데 쌀이 요 정도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물 부어서 뜸들이면 이만해지는 거지. 그리고 밥이라는 건 먹잖아요. 저도 지금 밥 먹고 왔는데 굉장히 든든합니다. 수확은 많이 되는데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든든하다? 그럼 이건 굳이 많이 먹을 필요 없죠. 처음으로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먹고 남는 농산물, 잉여 농산물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자, 그 전에 구석기나 신석기는 항상 배고팠고 때로는 먹을 만큼 따먹고 잡아 먹을 만큼 사냥했겠지. 뭐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크게. 근데 여기는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남는 농산물이 생긴 거예요. 특히 여기는 벼 같은 거. 그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를 광, 창고에다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죠. 이것을 개인의 재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재산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을 땐 순수하지만 생길수록 어떻게 돼요? 욕망으로 들끓죠. 저놈 재산을 뺏을 거야.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은 전쟁에서 유리한 지역에 집을 짓고 살겠죠. 자, 눈싸움 해보시면 알겠지만 평지가 유리해요? 고지대가 유리해요? 고지대가 유리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구릉 언덕이나 산간 지역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아니면 벼농사에 유리한 배산, 임수 지역에 집을 짓고 살거나. 자, 그리고 사람들은 방어에 유리하기 위해서 환호라고 해서
이렇게 인공 호수를 만들고 방어를 위해서 목책이라고 그래서 나무 바리케이트도 쌓고 살벌한 전쟁의 시기였다고요. 자, 근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긴 자는 뭐가 될까요? 지배자가 되고 진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뭐가 발생했다?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계급이 발생한 건 뭐 때문에? 햇반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진 사람들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제강점기에도 그랬죠. 그들이 우리를 지배를 했는데 총과 칼로만 지배하지 않았어요. 식민사관. 너희 조선은 역사가 구려서 우리 일본한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서 봐. 이게 증거들이잖아.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왜곡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정당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청동 거울이라고 그래서 청동을 뺀질뺀질 닦아. 동그란 걸. 머리에는 사슴 뿔로 만든 이 투구를 써요. 투구를 쓰고 수염은 되게 길렀겠죠. 멋있게. 딱 수염 기르고 이게 당시에 무리의 짱, 지배자 군장의 상상도예요. 옆에는 막 이렇게 막 창도 들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비파용 동검도 들고 여기다 청동 고리 막 달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무슨 아이언맨처럼 청동 거울을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목걸이처럼 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오늘 내가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내 출생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야. 난 너희들하고 근본이 달라. 너희는 포유리의 자식이잖아. 너희 엄마 젖 먹고 자랐지. 우리 아버지 네, 비밀인데 하늘에서 왔어. 구름 타고 내려왔잖아. 우리 엄마 곰이야. 마늘 먹고 자라면 됐어. 막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진짜 와 우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후라이를 칩니다. 나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게 선민사상이고 선민사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유명한 단군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말이 됩니까? 무슨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단군이네, 단군. 단군한검. 무리의 짱. 직책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럼 이 단군한검을 막 섬겼다고요. 근데 여기는 단군한검이 돌아가셨어. 그럼 그냥 막 묻어야 돼요. 막 저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줘야 돼.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한국형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으니 그게 뭐예요? 바로 고인돌이다. 그래서 탁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이거를 탁자식 고인돌이. 이런 거 알아두면 여러분들 관통사 된 다음에 좋죠. 그죠? 탁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그러고 아예 이 다리가 없거나 작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생긴 게 꼭 바둑판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로 나뉘고 전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거는 출제가 잘 되죠. 우리나라는 고인돌 천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청동기 시대 중요한 내용 거의 다 했네요. 설명으로. 그래서 어느 집에서 살았는가로 다시 가볼게요. 청동기 시대도 역시 움집에서 살았는데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자 따라해보죠. 지상가옥. 왜냐하면 건축 기술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반지하를 파지 않고 지상가옥의 개념이 처음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집터를 봐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둥그렇고 가운데 불된 자리 있었잖아요. 여기는 청동기 시대에는 이렇게 직사각형 집자리가 나오고 불된 자리도 이렇게 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잉여농산물을 보관해야 되니까 창고 자리도 있고요. 뭐 회의실도 있고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태의 집터가 나오면 요거 이제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집터예요. 자, 그리고 사회를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계급이 발생했다.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물유적에서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청동기 시대 토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가 제일 유명했는데 청동기 시대는 붉은 간토기라는 게 있습니다. 붉은 간토기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잡이가 있으면 미송리. 손잡이가 있으면 미송리. 손잡이가 있으면 미송리. 요 미송리식 톡이 나와도 미송리식 톡이 나와도 요거는 청동기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청동 거울을 청동을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반질반질 닦았는데 그래도 무늬가 조금 거칠어요.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요게 나와도 청동기가 되고요. 또 북방에서 수입한 형태의 칼이 뭐냐면 비파형 동검이라는 건데 중국 악기 비파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비파형 동검 이렇게 불러요. 이게 청동검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청동기 시대에도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농기구가 청동이었을까요? 돌이었을까요? 자, 청동이 뭐냐면 이 마이크 선 보이시죠? 이거 제가 이로 물어뜯으면 안에서 구리가 튀어나옵니다. 그 구리는 이루도 씹힐 정도로 약해요. 그래서 구리에다가 주석이랄지 아연을 합금하면 청동이 되거든요. 근데 청동도 너무 물러서 농기구를 만들면 땅을 파다가 돌에 부딪히면 이게 우그러져 버려요. 귀하기도 귀하지만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청동제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당시의 농기구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반달돌 칼이라는 건데 이건 뭐에 썼냐면 이렇게 끈을 달아서 벼이삭을 자르는데 이렇게 손을 걸어서 벼이삭을 똑똑 자르는데 썼던 것이 반달돌 칼. 자, 따라해 볼게요. 청동기 시대에 농기구는 돌이나 나무. 그렇죠. 근데 나무는 뭐 썩어 없어졌을 테고 불타고 없어졌을 테고 남아있는 건 반달돌 칼이다. 이런 거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동시대 유적은 제가 따로 필기는 하지 않았는데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주 흔암리, 부여송국리, 울주 검단리, 의주 미송리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여주 색깔 넣고요. 부여, 울주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게 뭐예요? 잘하시네. 용이거든요. 용. 자, 용인데 이 청동으로 만든 용이 이거 뭐죠? 드래곤볼 여의주를 부여잡고 울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청동으로 만든 용이 여의주를 부여잡고 울고 있다. 여의주를 부여잡고 울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주 흔암리 그리고 울주 검단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유적지만 지금까지 물었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 유적지는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 여의주를 부여잡고 울 수 있다.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의주를 부여잡고 울고 있다. 울 수 있다.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철기 시대를 좀 볼게요.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자,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철기를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쯤부터 철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철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문화를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인강 보시는 분들 중에 중국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게 포인트예요. 중국의 문화권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우리가 또 재창조한 문화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거는 환경 결정론상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또 일본 분들도 보시겠지만 일본에서 잘하는 건 뭐예요? 그걸 또 재창조해서 역수출하는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교류하면서 동아시아는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철기가 들어오는데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느 집에 살았는지 이게 안 나오고 포인트는 무조건 중국에서 들어온 철기 문화의 증거가 뭐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 엽전이라는 게 들어와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요 우주가 둥글다라고 생각했고요 땅이 네모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엽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동전에 나올 때 왕의 얼굴을 막 새겨갖고 주고 그랬어요. 왕의 얼굴을 모르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그랬는데 우리 동양은 좀 더 심오했다. 그러니까 엽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우주 천지간 만물의 이치가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런 엽전 반량전이랄지 오수전 같은 엽전이 이때 수입이 됐고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경남 창원 다우리에 가면 붓이 철기 시대 들어온 붓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으로부터 붓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붓만 들어왔겠어요? 한자도 들어왔겠어요? 한자도 함께 수용됐구나. 이때부터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역사의 시대구나라는 걸 같이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물유적을 보면
이때는 붉은 간토기가 아니고 검은 간토기. 거친 무늬 거울이 아니고 무늬가 이제 얇아진 잔무늬 거울.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제 비파형 동검이 뭘로 바뀌냐면 우리가 철기 시대에 돼서야 스스로 청동을 완벽하게 제작할 수 있는 자체 제작 기술을 만듭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요,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전투기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전투기 만들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만들었어요. 제공호라 그래서 그게 아마 F5인가? 미국에 그거를 개량해서 만든 전투기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연습용 연습기지만 실전 배치 가능한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국 전투기를 본다고 부품도 많이 미국 걸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100% 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뭐 들어가는 그 작은 부품 하나까지 우리 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비파형 동검은 우리에서 만들었지만 그 원료가 북방에서 온 건데 이거는 순수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한국형 동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기 시대에 이르러 순수한 독자적인 자주적인 청동검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동검 이름이 세형 동검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세형 동검이 우리 거란 증거가 뭔데요? 한반도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이 세형 동검을 만든 주물틀이 발굴됐어요. 그게 바로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이 뭐냐면 붕어빵 기계. 얘가 붕어빵이면 얘는 붕어빵 기계지. 기계 아시죠? 이렇게 붕어빵 이렇게 넣고 이렇게 탁 하면 나오는 거. 그래서 거푸집도 발굴이 됐으니 이건 100% 우리 기술로 만든 청동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철기 시대가 되면 농기구는 그럼 철로 이용하겠네요. 지금도 농기구 철이니까. Of course, sure, absolutely.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제검이 나와요. 지금도 철제검 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청동기는 그러면 의식에 쓰는 기구, 제사에 쓰는 기구가 됐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는 청동의 의기화, 제기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사시대의 시험에 나올 주요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강의를 할 때 완전히 국사를 하나도 모르는 생 초심자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3분 동안 지금까지 배운 걸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인강 친구들도 잠깐 멈추고 지금 하는 복습이 나중에 하는 복습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딱 3분 공부한 거 외우세요. 그냥 읽지 말고 외우시고 달달달달 외우시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복습.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이 3분 복습 잘했나 못했나? 자, 빨리 테스트 해볼게요. 구신청철로 대답하세요. 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했음. 느려요. 바로 나와. 그냥 찍는 거 읽으셔도 되고. 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했음. 그렇죠. 벼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했음. 잘했어요. 철제 농기구가 탄생했음. 반달돌칼. 청. 우리 조상 아님. 이렇게 되는 거죠. 뗀석기. 간석기. 북방으로부터 청동이 수입됐어. 중국으로부터 철기가 수입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빗살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검은 간토기. 반달돌칼. 비파용 동검. 잘하네. 세용 동검. 잘하는데요. 계급이 발생했음. 반지하형 움집. 지상가형 움집. 잘하시네. 문제 풀겠습니다. 선사시대는 또 다 잘해. 왜냐면 이제 초등 때부터 항상 선사시대부터 하거든요. 그 3국에서 포기해. 그리고 초심으로 그리고 다시 선사시대로 가. 그러다 다시 고려에서 포기하고 다시 선사. 마치 그 수학의 집합과 명제, 영화의 비동사와 같은 부분입니다. 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석기인 격지, 그러니까 격지라는 건 파편이라는 뜻입니다. 파편이 팔매돌, 밀개, 격지 중에 팔매돌하고 밀개가 조리도구래요. 자, 뭐가 틀렸어요? 팔매돌이 이게 빡! 이 조리도구예요? 사냥도구예요? 사냥도구라 틀린 거예요. 움집에 거주하였으며, 자, 구석기 시대 움집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굴 아니면 막집 나와야지.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뭐 난방을 위한 화덕이 있었다 그러는데 가운데 있으면 신석기가 되는 거고 한쪽 끝에 있었으면 청동기가 되는 거죠. 석기 제작 기법은 간석기에서 뗀석기로 가는 거예요? 뗀석기에서 이제 간석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고 구석기니까 아직 간석기는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석기 제작 기법은 뗀석기 형태였다. 이렇게 기억해야지.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게 나온다니까 정답 4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흥수아이가 살았을 시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우린 이미 흥수아이의 성을 붙여준 걸 어떻게? 김흥수야, 최흥수야, 구흥수야. 그렇죠, 잘했어요. 구석기를 묻는 겁니다. 이건 복원도입니다. 복원도가 이렇게 청동으로 복원한 모양. 자, 그럼 여기는 구석기 시대를 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시대 옳은 거 다 골라볼게요. 뼈바늘, 가락바퀴. 이거 어느 시대죠? 신석기입니다. 동굴이나 바위그늘 또는 강가에 막집 짓고 막 살았어요. 구석기. 지상가옥이 일반화되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상가옥이 일반화되면 어느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널무덤, 동무덤 형태의 무덤이 확산됐다 그러는데 이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고인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청동기 다음 시대인 초기 철기 시대 가잖아요. 이 초기 철기 시대 가면 동무덤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독 있죠, 장독. 장독 두 개를 합쳐놓고 거기다 사람을 넣는 거지. 사람이 들어가요. 어린아이나 체구가 작은 사람이 죽었을 때 독을 붙여서 묻어요. 아니면 널무덤이라고 그래서 나무로 만든 관, 무덤의 형태가 처음으로 생긴 게 여기는 초기 철기 시대예요. 이게 동무덤이에요. 그래서 동무덤, 널무덤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초기 철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문장은 뭘 말하는 거죠? 지상가옥이 일반화되고 널무덤, 동무덤 형태의 무덤이 확산됐다. 이건 초기 철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상가옥이 처음 시작됐고 청동기죠. 근데 일반화됐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널무덤, 동무덤이 나오니 이건 이제 철기로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왜? 지금은 구석기를 묻는 문제니까. 자, 짐승과 물고기를 잡아먹었고 식물의 열매나 뿌리도 채취하였다.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그냥 구석기죠. 사냥, 채집, 어로니까. 그럼 구석기는 뭐예요? 니은과 리을. 여기는 2번이 됩니다. 푸실 수 있겠어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밑줄 친 이 시대의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을 깼대요, 갈았대요. 갈았댔죠? 그럼 뗀석기예요, 간석기예요? 그럼 간석기면 어느 시기예요? 신석기죠. 또 하나,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를 사용했대잖아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신석기죠. 자, 옳은 거. 신석기 시대 농경이 처음 시작됐습니까? 맞아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이때 농사 시작됐어요? 아니요. 일단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소신껏. 네. 이거 어느 시대? 세운동거? 철기. 잘하시네.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 잘하시네. 불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불 없었으면 빙하기 얼어 죽지. 불은 있었지,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멧돼지 바베큐는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구석기 전에 무슨 어느 방송인가 갔더니 두각을 물어보더라. 개그맨인데 이렇게 그 먹방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삼겹살을 언제부터 먹은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시험에 나와 교과서에 나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몰라요 그럴 순 없고 그래서 아마 구석기 시대부터 불이 있고 돼지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삼겹살은 구석기 시대도 먹었는데 실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삼겹살 문화 이제 70년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광산 개발이 그때는 연탄 때거든요. 활발해지면서 광부들을 중심으로 값이 쌌어요 옛날에 삼겹살이. 그러니까 광부들을 중심으로 뭐 목이 컬컬할 때 먹으면 뭐 그런 말이 생기면서 삼겹살 문화가 생긴 거고 외국은 안 먹어요 삼겹살. 막 버리고 막 소세지로 넘기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최고 인기 부위죠. 자, 그다음 문제. 다음에 무덤이 이 만들어진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사진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 왜 이 사진이 나옵니까? 어느 시대니까? 아니 선사니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선사 시대는 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거의 안 나오지만
나온 다음에 이건 선사 정도 봐주면 돼요. 그럼 일단 다음에 무덤이 만들어진 시대면 이거 어느 시대예요? 고인돌은 청동기에 나오잖아요. 청동기를 묻는 문제지. 자, 옳은 거 볼게요. 붉은 간톡이 나왔죠. 그럼 이거 청동기죠. 바퀴날 도끼가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바퀴날 도끼인데 여기 나무를 꽂아요. 나무를 꽂아서 이렇게 써요. 그럼 뭐 같이 생겼어요? 도끼는 도끼인데 바퀴같이 생겼죠. 요걸로 때려버리는 거거든. 요게 바퀴날 도끼가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합시다. 요게 바로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다 청동기가 아니어야 되는데 시족을 기본으로 한 부족 사회였다. 자, 시족 사회 어느 시대? 신석기. 창원 다우리 유적에서 붓이 출토됐어요. 한자가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어느 시대? 철기가 되는 거죠. 자, 주요 농기구로 돌보습, 돌낫. 이 돌보습은 돌괭이를 말해요. 이렇게 땅 파는 거. 그 다음에 돌낫 등이 있었다. 석기를 사용하죠. 그럼 이건 구석기예요, 신석기예요? 구석기는 농사 안 지었잖아. 신석기가 되는 거지. 만약에 반달돌칼 나오면 어느 시대? 청동기가 되는 거지. 그래.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보고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게 문제 나온지 알겠죠?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 생겼죠? 그래요. 잘했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생겨나서 초기 철기 시대에 멸망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보겠습니다. 시험 잘 나오거든요. 고조선 편.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그 지역에 새긴 여러 나라들. 들어는 봤습니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이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여러 나라의 성장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